중국이 미국채를 풀면은 세계 경제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려나요? 갑자기 궁금합니다. 했을 때, 자, 국채라는 것 자체가 나랏빚이죠. 근데 이 국채를 팔고 있다. 어디서? 중국에서.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미 vs 중, 이 체제가 웬만하면은 여태까지 미국이 소련이었죠. 소련, 일본, vs 얘네는 이제 다 때려잡고 나왔는데 중국 때려잡기는 쉽지가 않다. 중국이 쉽지가 않다. 왜냐면은 때려잡을 타이밍을 놓쳤어요. 2000년대 중반쯤에 한번 때려잡았어야 되는데 요때 글로벌 금융위기 터졌는데 얘가 어디서 터진 거예요? 미국에서 터졌죠. 미국에서 부동산 거품이 생겼고 여기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면서 베어 스턴스 무너지고 리먼 브러더스 은행 터지고 글로벌 금융위기로 갔는데 요 사태에서도 영향을 준 게 중국이었죠. 그래서 이때 중국이 미국채를 많이 사놨어요. 2004년부터 미국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서 요걸로 이제 물가도 잡고 그 다음에 거품도 잡죠. 거품은 당시에는 이제 주식이나 이제 부동산 이런 쪽에 생기게 되는데 요걸 잡아야 되는데 기준금리가 올라갔는데 시중금리가 떨어졌어요. 왜? 중국인들이 미국채 매입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되게 전략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채 매입을 하게 되면은 국채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국채 금리가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국채 금리가 떨어지면서 시중금리를 낮추게 되니까 이게 안 잡혔어요. 그때 이 사태를 그린스펀의 수수께끼라고 하죠. 아니 금리를 올리는데 왜 금리가 안 떨어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창용의 수수께끼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는 수수께끼는 모두 풀렸다. 할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수수께끼를 풀었더니 중국인들이 그 뒤에 있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정책적으로 금리를 낮추는 거 억지로 금융당국에서 이런 상황이 되는 건데 요때 그러면서 중국인들이 미국채를 많이 보유하게 됐어요. 그럼 반대로 이번에는 이 많은 중국인들이 그 국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역시 이거를 국채를 풀어요. 푼다. 팔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국채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국채 가격은 떨어지게 되죠. 근데 어떤 상황에서 지금 요걸 노리고 있다? 이번에는 그때는 미국이 긴축을 해야 되는데 긴축을 못하게 방해를 했다면요. 이번에는 긴축하게 되면은 사실은 국채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긴축엔 도움되니까 이번에 중국이 미국 좋은 일 해주고 있는 거 아니냐? 근데 문제는 핵심은 얘가 터진 거죠. 얘가 왜 터졌어요? 뭐 여러가지 영향이 있죠. 국채뿐만이라고 딱 보긴 힘들어요. 근데 핵심적으로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서 손실 증가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다른 은행도 위험해질 수 있다. 왜냐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핵심 5대 은행 같은 경우는 예대 수익률이 비중이 거의 한 90%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국채금리가 올라가면요 여기 예금금리도 올리지만 대출금리도 올리기 때문에 수익률이 늘어나는 형국이 되죠. 근데 실리콘밸리뱅크 같은 경우는 거의 한 40% 수준이었다고 하죠. 대부분 어디서 뽑았어요? 투자 수익. 이게 우리나라 은행들이 욕먹는 이유 중에 하나죠. 외국 은행들은 수익을 대출자한테 빨아먹는 게 아니라 투자해서 알아서 수익을 내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너무 예대 수익으로 낸다. 대출자들 고열을 빨아먹는다. 이런 느낌으로 가고 있는데요. 물론 이게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근데 좋은 현상은 아닌데 지금같이 경기가 침체됐을 때는 예대 수익으로 먹고 사는 은행들은 붕괴할 가능성이 높지 않죠. 예금을 갑자기 막 빼간다? 대출자가 갑자기 막 줄어든다? 이런 상황이 쉽지가 않고 금리 인상에 따라서 예금금리 올라가면 대출금리도 같이 올리면 되니까 이런 상황이 되는데 투자 수익을 했는데 손실이 났어요. 근데 손실 나도 웬만한 은행들은 돈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은행이요 100만원 가지고 있으면 100만원만큼만 빌려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최소 자기 자본 비율이라고 해서 이게 8%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내가 8억만 잘 보관하고 있으면 최대 92억까지 빌려줄 수 있다는 거죠. 이 은행의 자산 100억으로 하고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나마 영향이 적은 거예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야기했지만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 그러면 국채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요, 국채 가격이 떨어진 상황에서 실리콘밸리 은행에서 이게 위험하다 싶으니까 예금자들이 돈을 빼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지만 자기 자본 비율은 8%, 물론 8%보다 더 높게 가지고 있긴 하죠. 보통 최소 비중이 8%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 내가 10%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예금자들이 한 20%를 빼가. 그러면 요거 10% 부분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투자한 것에서 이거 장기 투자로 받는데 20%를 돌려주기 위해서 당장 팔아야 돼요. 그러면 손실이 늘어나죠. 손실이 늘어나니까 불안하죠. 그러니까 예금자들이 또 빼가. 이렇게 일어난 게 뱅크런이죠. 이번에 이렇게 터진 건데, 이게 터지고 나서 또 국채 가격을 낮추고 있으니까. 그러면요, 지금 상황 같은 경우 잘 생각을 해봅시다. 보통은 시장 경제가요, 어떻게 흘러가냐면은 금리를 올리고 보통 이럴 때 경제 위기가 터지죠. 왜냐면은 그 전에 저금리를 통해서 거품이 생기고 그 거품에 많은 서민들이 묶이게 되죠. 그렇게 묶이게 되었을 때 금리 인상이 되면서 거품이 빠지는데, 그 상황에서 뒤늦게 들어온 사람들이 많이 당하죠. 그러니까 그럴 때 자산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을 하느냐. 그러면은 자산은 경제 위기 때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위험자산은 대표적으로 주식이 가장 크게 꼽히고요. 안전자산이라고 우기지만 부동산은 원래 위험자산입니다. 자, 안전자산의 개념이 뭐예요? 변동폭이 적고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 돼야 된다. 근데 안 되죠.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롭게 추가한 위험자산이 코인. 안전자산의 대표적인 건요, 금, 채권, 그 다음에 뭐 달러.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올라가요, 시중금리가 튀죠. 그러면서 예금으로 보관하는 사람들 있고, 반대로 채권으로 들어가면서 시중금리가 너무 튀지 않게 억제해주는 역할도 하죠. 그러니까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 이동할 때 보통 이것들 팔아가지고 금, 채권, 달러로 가고 있는데, 문제는 중국에서 채권을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채권 가치가 너무나도 빠르게 떨어지죠. 그럼 채권으로 이동을 안 한다. 그럼 어디로 이동해요? 금, 달러. 그러니까 지금 근데 달러도 지금 킹달러에서 이것도 뭘로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페트로달러. 도전. 페트로달러에 대한 도전을 하게 되니까 달러 가치도 올라간다는 느낌이 안 들죠. 킹달러가 얼마 전까지 했는데 너무 빨리 약달러가 오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하고 막 이런 상황일 때, 유가가 올라갈 때 페트로달러 때문에 달러를 가지고 기름을 사야 되기 때문에요, 예전에 근본위제라면 지금은 원유본위제죠, 달러가. 그러니까 달러로 이동해야 되는데 달러도 지금 위안으로도 거래가 된다는데 막 이런 이야기 하고 있고, 그러니까 달러 위상이 약해지고 있어요. 지금 요거 두 개를 노리고, 그러니까 지금 금값이 튀는 거고,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은 세계 경제 자체가요, 안전자산으로 흘러들어가기 힘들면 금으로 흘러들어갈 수도 있어야 이게 금으로 흘러들어가는 건데, 그러면 근데 얘 자체가 지금 너무 올랐죠. 너무 오르면 무슨 인식이 생겨요? 고점인식. 고점인식이 생기니까 이게 역주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코인이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코인은 유동성 지표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코인은 유동성 지표다. 그래서 유동성을 풀면 코인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유동성을 축소하면 코인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점점 더 이것을 수렴하게 될 거예요. 초창기 코인 떴을 때는 저런 형식이 아니었죠. 뭐 다른 여러 요소도 있었겠지만 그리스에서 자금을 섬으로 많이 빼돌렸죠. 키프로스 섬이었나? 정확히 명칭이 기억이 안 나는데, 당국의 영향을 받지 않는 쪽으로 돈을 빼돌렸는데, 거기서 영향을 주겠다, 저기서도 이제 우리가 면밀히 검토하겠다 라고 하니까 그 자금을 빼야 되는데, 지금 빼면 다 걸리니까 우회해서 돌아간 통로가 비트코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떴죠.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은 얼마 전에 그 더글로리 드라마에서도 그렇잖아요. 비트코인으로 막 달라고 협박하잖아요. 안 그래도 하락장이라 죽겠는데 뭐 임마 하면서 막 화내고 막 그런 것처럼, 그 불법적인 통로로 코인이 많이 쓰였던 거고, 이게 어느 정도 자산으로 오히려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국가에서 제재를 들어가죠. 왜냐면은 모든 국가는요, 통제되지 않는 화폐를 원하지 않습니다. 세수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인플레이션이 생긴다, 뭐 디플레이션이 생긴다, 이것을 국가에서 통제를 해야 되는데, 그 통제되지 않는 화폐가 인정이 돼버리면은 얼마든지 다른 세력들이 개입을 할 수가 있죠. 미채권에 지금 중국이 개입하는 것처럼. 그래서 코인이 어느 정도 유동성 지표로 수렴해 가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유동성 자체가 일단은 그 실리콘밸리 터지면서 미국에서 대차 대조표를 줄이다가 다시 돈을 풀었어요. 이 영향을 받고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중국인들이 채권을 팔고 있고, 그 다음에 페트로달러에 도전하면서 킹달러를 못하게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채권 가치를 떨어뜨려서 채권으로 자금 이동도 막고 있다. 그러니까 흘러갈 것이 없으니까 코인 아니면은 주식에서도 자꾸 막 반등했다 떨어졌다 반등했다 떨어졌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다만 미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도 안 돌아오고 있죠. 부동산 같은 경우는 항공모함이기 때문에 한번 돌아가기 시작하면은 제대로 안 돌아간다. 그래서 진짜 경제를 큰 틀로 보게 만드는 거는 부동산이죠. 왜냐면은 부동산이 이렇게 크게 한 번씩 휘저을 때마다 그게 나오는 거고,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또 흘러 들어가서 요런 쪽에서 문제가 터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딱 봤을 때, 자, 유가를 올리면서 채권을 낮춘다. 지금 요 두 가지를 중국에서 미국 견제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핵심은 뭘 건들고 있는 거냐? 달러의 위상을 자극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 즉 채권이 미국 채권인데 미국 채권이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미국에서 달러를 찍어내도 잘 안 된다. 미국은 세계 최고의 기축통화국을 유지하면서 그걸 해야 되는데 채권 가치를 떨어뜨려버리고 채권 신뢰도를 떨어뜨려버린다. 그러면 달러의 위상은 당연히 떨어지죠. 그 다음에 유가를 확 올려버리면서 달러 가치를 올려야 되는데, 요거는 미국 상황 자체가 인플레이션이 심각한데 경기 침체가 오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일시적으로 쉬고 있는데 쉬지 못하게 유가를 확 올려버린다. 그러면 요 두 가지가 지금 뜻하는 바는 뭐예요? 어쨌든 간에 지금 페트로달러에 도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유가 자체는 달러 가치다. 아직은 원유 선물 이런 거 거래돼도 원유 현물이 거래되진 않고 있죠. 위안으로. 즉 유가는 달러 가치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채권 금리가 올라간다. 그리고 여기서는 인플레이션이 벌어진다. 즉 미국 금리 인상 효과를 자극시키는 거죠. 그럼 미국에서 금리를 지금 특히 딱 실리콘밸리뱅크 터져가지고 금리 인상 속도를 좀 조절해야 되겠다 싶은데 시중금리랑 막 튀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 경제를 금리 올라갔을 때 취약점을 노리고 있는 거고,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한 폐해가 더 터지도록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다. 중국 쪽에서. 이런 부분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처음에 미국 경기 침체를 자극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달러와 채권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거, 그러면서 위안이 그 자리를 잡아가려고 노력하는 거, 그리고 안전자산 쪽에서 더 이상 자금이 돌지 않도록 하니까 반대로 위험자산 쪽으로 조금 이동하고 있는데, 요거 자체는 굉장히 위험한 형국이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요런 경제 시장에 좀 혼란을 크게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